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수업 페이지 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번에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링크가 두 개 나왔어요. 참고는 따로 보시고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볼 건데 이것도 안 따라 하시고 그냥 화면 보셔도 됩니다. 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이 워딩 자체, 이 키워드 자체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 DBMS 수업 완전 초반에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봤냐? 우리 DDL이고 DML이고 뭐 DCL이고 이런 거 할 때 TCL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ransaction Control Language라고 해가지고 TCL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친구를 잘 몰라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걸 소개를 드리기 위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좀 맛을 볼 겁니다. 자, 트랜잭션. 이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TC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사실 커밋이라는 명령어랑 롤백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거든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생각보다 간단해요. 근데 얘를 이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이 예제가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A가 B에게 계좌이체를 할 거예요. 그러면 A가 뭐 통장에 한 2만원 들어있었고 B 통장에 만원 들어있었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A가 B에게 만원 계좌이체 할 겁니다. 그럼 A 통장에서 마이너스 만 해야죠. 일단 계좌이체를 실제로 돈이 넘어가는 거는 이 트랜잭션이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다른 개념이겠지만 기능이겠지만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A 통장에서 마이너스 만원이 돼야 돼요. 만원을 보냈으니까. 그쵸? 그리고 B 통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플러스 만이 돼야죠. 그쵸? 간단하게 이런 거잖아요. 여기 있던 돈을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니까. 자, 이런 개념일 때 트랜잭션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왜 그런 거 하면 자, A 통장에 마이너스 만원까지는 진행을 잘 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B 통장에 플러스 만원을 하기 전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오류가 난 거예요. 에러 발생. 그럼 프로그램이 멈추겠죠. 그러면 이 작업을 못 하겠네요. 자, 그러면 A는 B한테 돈을 보냈지만 심지어 자기 통장에는 돈도 까졌지만 B는 돈을 못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자,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불합리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중간에 만약에 에러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A 통장에서 빠져나갔던 만원이라는 돈이 원상복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돼버리면 불합리해지는 거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트랜잭션으로 관리를 합니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녀석은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하나의 업무 단위를 뜻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A 통장에서 마이너스 만원 그리고 B 통장에 플러스 만원을 하는 이 두 작업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하나의 업무라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두 개의 쿼리를 실행해야겠죠. 당연히 여기는 뭐 업데이트 마이너스 만 얘는 업데이트 플러스 만 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쿼리를 하나의 업무로 묶는다. 그렇게 묶어 놓으면 이제 이 하나의 업무 안에서 사용되는 쿼리들을 모두 성공하거나 모두 성공하거나 모두 실패해야 한다는 뜻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됐는데 여기서 에러가 나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얘도 돌려버리는 거. 왜냐면 얘네 둘이 하나의 업무니까. 만약에 둘 다 성공을 했다, 에러가 안 났다, 그럼 문제가 없고 얘를 실패했든 뭐라도 하나 실패를 하면 다시 그 전 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의 업무니까. 그래서 여기 중간 여기까지만 되고 여기서부터 에러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로 우리가 업무를 묶었으니까. 그게 트랜잭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게 묶어서 관리하는 방식,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 무결성은 뭐냐면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고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고 이런 걸 의미해요. 결점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관리하는 데이터들은 신뢰도가 있어야 돼요.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면 사용자가 그 잘못된 데이터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 피해가 누적이 됐다. 이거 개발자 우리가 어떻게 보상 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는 무조건 정확해야만 해요. 실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라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공시지가 같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었다라고 하면 누군가 이 공시지가 나와 있는 걸 보고서 이거 괜찮네? 투자를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달려들었는데 사실상 이 정보가 잘못됐던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손해를 우리가 다 메꿔줄 수 없죠. 이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만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무결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예를 사용할 수 있다. 자, 물론 데이터를 우리가 인설트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 때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밀어 넣을 때 그때 무결성을 보장하는 상황은 트랜잭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면. 근데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맞아요. 지금처럼 얘는 됐는데 얘는 안 돼서 데이터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걸 막기 위해 이런 상황을 간단하게 이제 예시를 볼 수 있는 쿼리들이 짜져 있는 건데 자, 어카운트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건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두 개를 넣어요. 그리고 조회를 하면 이제 1번 계좌는 2만 원을 가지고 있고 2번 계좌는 만 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 여기서 1에서 2로 만 원을 계좌 이체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마이너스 만이 돼야 되고 얘는 플러스 만이 돼야 되는 이 상황. 그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얘는 문제 없이 됐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뭔가 잘못됐다면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시점으로? 아무것도 안 한 시점으로. 얘 마이너스를 하기 전 시점으로. 그래서 트랜잭션을 사용할 때 스타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쿼리를 먼저 실행을 시켜줍니다. 얘가 트랜잭션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얘를 시작하고 나 트랜잭션 시작할 거야 해놓고 나서 쿼리를 날려요. 그리고 이런 쿼리도 날릴 수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단위를 묶는 상황은 내가 시작하고 끝나기 전까지 다 묶여요. 내가 시작했다. 그럼 여기서 실행된 쿼리들 이거 이런 것들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만약에 생겼다. 이 작업을 했는데 그 뒤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롤백 시켜버리는 겁니다. 롤백. 단어가 가지는 의미 그대로예요. 돌려버린다. 근데 어느 시점으로? 스타트 트랜잭션을 한 시점으로. 그럼 여기서 얘를 한 시점이면 아직 마이너스 안 했죠. 그렇죠? 이 시점으로 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얘를 실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까지는 됐죠? 2만이었던 게 만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쿼리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얘를 하기 전에 문제가 생겨서 롤백을 시켜버리면 근데 제가 스타트 트랜잭션을 안 했네요. 다시 지금 다시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한번 실행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걸 날리고 보면은 마이너스 만까지 돼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다음 걸 진행하지 못했다. 그럼 롤백을 시킨다. 그러면 얘는 다시 2만으로 돌아가요. 자, 스타트 트랜잭션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이런 쿼리 롤백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한다면 얘가 시점을 잡지 못해서 뭐라고 할 겁니다. 다시 만들어주고 데이터 넣어주고 얘 안 해볼게요. 실행 안 시키고 업데이트 그리고 여기까지 확인한 다음에 롤백 성공을 했다곤 하는데 돌아가진 못해요. 시점이 없으니까. 돌아갈 시점을 우리가 스타트 트랜잭션 나 이제부터 트랜잭션 시작해. 그러니까 너 돌아올 거면 여기로 돌아와야 돼. 라고 체크 포인트를 찍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롤백은 의미가 없어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되돌릴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 돌릴 수 있다. 그게 롤백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상태에서 스타트 트랜잭션 하고 실제로 10,000원 빼고 그다음 문제가 없는 상황. 그럼 얘 10,000원 플러스까지 해줘야겠죠? 진행하고 조회해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잘 옮겨졌어요. 자, 이러고 나면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 모두 다 성공을 한 상황이니까 이제 끝내야 되죠. 나 트랜잭션 시작했어. 여기서 끝낼 거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끝내면 이 뒤에 실행하는 쿼리들도 다 묶여버릴 거니까 안 되겠죠? 자, 그 끝낼 거야가 얘입니다. 커밋. 이게 커밋. 얘를 눌러주시면 또 성공을 할 것이고 여기서 데이터가 변하는 건 없어요. 약간 저장의 느낌이에요. 저장. 커밋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 그러면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롤백을 한다라고 하면 돌아갈까요? 저장을 했으니까 안 돌아가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래서 TCL은 커밋과 롤백입니다. 그 안에 사용되는 쿼리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DML 같은 거 쓰면 돼요. 이게 트랜잭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자, 근데 주의할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이 트랜잭션 TCL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스타트 트랜잭션이 그냥 이거였구나. 이걸 해주고 나서 다 끝나면 커밋까지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이 안에 있는 쿼리를 우리가 지금 셀렉트고 업데이트고 이런 거 다 해봤죠? 가능했잖아요.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 안에서 이런 건 못 써요. 이거 못 써요. 이거 왜 못 쓸까요? 애초에 얘네들이 누구예요? 이거 DDL이에요. 우리가 셀렉트 업데이트 하는 거는 DML이죠. 그쵸? 근데 얘네들은 DDL이에요. DDL들은 데이터보다 상위 개념의 것들을 컨트롤하는 명령어였잖아요. 자, 이 녀석들은요, 트랜잭션 안에서 못 씁니다. 왜 못 쓰냐? 얘네들은 시점 저장 같은 걸 못 해요. 그냥 실행하면 얘는 바로 적용이에요. 돌릴 수 있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트랜잭션 안에서는 DDL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스타트 트랜잭션을 하고 나서 여기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다거나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한 뒤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롤백으로 돌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못한다라는 거예요. 롤백을 해도 돌아가지 않아요. 이미 적용됐고 걔는 저장 끝났어요. 따로 삭제라는 걸 해서 지워주지 않는 이상 돌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 DML들은 이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 얘네 빼고 DML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트랜잭션. 지금 예시가 상당히 간단한 거라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아닌데 얘를 우리가 적절하게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생각할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트랜잭션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잘 안 쓰고요.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배워나갈 개념들을 약간 얘랑 접목시켜서 사용하는 느낌이 좀 강해요. 자, 트랜잭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는 이 녀석들을 볼 겁니다. 자, 우리 이거 4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프로시저라고 하는 녀석과 함수, 그리고 트리거, 이벤트. 자, 프로시저는 뭐 제가 언급한 적이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뭐 트리거, 이벤트 얘네들은 그렇다 치고 함수 얘는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지 않았나요? 뭐뭐 써봤죠? now 그리고 각종 집계 함수들 이거 다 함수였잖아요. 그리고 또 써봤던 게 뭐 콘캣 같은 거 이런 것도 함수였고 그렇죠? 기타 등등 우리가 은근히 많은 함수를 써봤습니다. 뭐 데이트 포맷을 변경하기 위해서 뭐 데이트 포맷 같은 것도 써봤고 자, 얘네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그 함수들은 만들어져 있는 함수예요. 내장 함수. 이미 MySQL 안에 이 DBMS라는 녀석 안에 기능이 정의되어서 만들어져 있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함수 개념은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라는 함수예요.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프로시저, 함수, 트리거, 이벤트 하나씩 좀 알아볼 건데 간단하게만 할 겁니다. 디테일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 먼저 프로시저. 얘는 되게 간단해요. 여러 개의 쿼리를 한 번에 수행할 때 사용하는, 그냥 이렇게 하겠다. 수행하는 것. 자, 여러 개의 쿼리를 한 번에 수행할 거예요. 한 번에. 순차적으로, 아니,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행위 자체를 프로시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얘도 이제 트랜잭션처럼 이제 제가 사용하는 워딩이 좀 비슷하긴 할 텐데 하나로 묶어 놓을 거예요. 근데 트랜잭션은 묶어 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돌아갈 시점을 잡아주는 게 트랜잭션이라면 얘는 그냥 한 번에 묶어 놓고 한 번에 실행시키고 끝. 그래서 얘는 주 목적이 한 번에 실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애초에 그런 애예요. 그리고 이렇게 실행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리턴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턴 값을 여러 개 반환할 수 있어요. 이게 프로시저입니다. 그냥 진짜 억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방금 전에 트랜잭션에서 예를 들었던 상황을 그대로 한번 써보자면, 트랜잭션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돌아갈 시점을 저장한다라고 했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에 실행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프로시저를 사용을 했다. 얘랑 이 업데이트 쿼리랑 이 업데이트 쿼리를 한 번에 실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빠졌으면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이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돌아갈 수 없어요. 이건 트랜잭션이 아니니까. 딱 그게 주 목적이에요.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고, 리턴 값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건 리턴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리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걸 실행하고 나서 그 결과가 남았을 때 그 결과를 돌려받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에요. 내가 설정한 대로. 그리고 심지어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프로시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함수 볼 거예요.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볼 거예요. 이걸 진짜로 사용해보고 싶으시면은 아마 따로 MySQL 프로시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굳이 깊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실제로 실무를 하면서 프로시저를 써야만 했던 상황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심지어 프로시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프로시저 안 썼습니다. 저도. 개념적이나 사용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일이 딱히 없어요. 이거는 이제 웹 개발에 한해서요. 웹 개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런 녀석들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쿼리를 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동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동적과 정적을 생각했을 때 동은 움직이는 거고 정은 멈춰 있는 거죠. 쿼리는 상당히 정적인 언어예요. 왜 정적인 언어죠? 예를 들어 뭐 자바 같은 걸 예로 들면, 만약에 이 테이블을 조회하는 순간에 제가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여기다 전달을 시켜서 상황에 따라 다른 테이블을 조회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지금 DB 내에서 우리가 여기다 어카운트라는 이 테이블 이름을 박아 놓으면 이 쿼리는 100만 번을 실행해도 어카운트만 조회할 거잖아요. 그쵸?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조회하겠다라고 하는 테이블 이름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이걸 바꾸고 싶으면 직접 타이핑을 해서 바꿔야 돼요. 이게 정적입니다. 근데 동적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 가능하냐면 MySQL, 그냥 모든 DBMS에는 변수를 생성할 수 있어요. DBMS 자체적으로 변수를 생성해서 이 변수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걸 경험하시게 될 쯤 되면 이미 기본적인 SQL 문법들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을 거라서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 이 정보를 얻어내고 활용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움은 없는 시점이 될 거라 지금 수업에서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활용도가 낮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DB 전문가가 되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더 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파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이거. 그쪽 분야로 넘어가면 많이 씁니다.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시저, 함수, 이벤트, 트리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건데 함수도 볼게요. 얘는 기능적인 부분은 프로시저랑 인사함 상당히 똑같습니다. 여러 개의 쿼리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게 해줘요. 수행하게끔.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avg라고 하는 이 집계함수는 우리가 이 avg를 사용한 시점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대충 뭐 정확하진 않지만 간략하게 총합을 구하고요. 총합을 구해놓고 전체 개수 카운트를 해서 얘로 나눈다 그랬죠. 위치가 바뀌었네요. 어쨌든 avg라는 함수 하나 실행하면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돼요. 함수 2개 실행한 거죠. 근데 이 함수들 안에는 또 합계를 구할 수 있는 로직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 로직을 쿼리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 개의 쿼리를 한 번에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함수. 그래서 프로시저랑 상당히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얘는 목적이 달라요. 프로시저는 진짜 실행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함수는 결과를 받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내장 함수들 사용을 했을 때 항상 어떤 결과가 남았죠. 함수는 리턴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조건 리턴을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목적이 좀 달라요. 그리고 얘는 클라이언트에서 처리를 해요. 이 서버로 보내서 처리하는 거랑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는 거랑 진짜 간단하게 어떤 의미냐면 서버로 보내서 처리를 한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쿼리를 실행했을 때 그 쿼리의 내용이 데이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DB 서버 쪽으로 넘어가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한다는 건 보통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 쓸 때도 이렇게 쓰면 이 실행 결과 그냥 화면에 나오죠. 여기는 클라이언트 단이에요. 이 나오라는 함수 실행해줘 라고 서버한테 요청을 보냈지만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눈으로 그냥 결과를 띡 하고 볼 수 있는 느낌. 자, 그리고 얘는 리턴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리턴 값을 하나만 반환할 수 있어요. 좀 다르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걸 골라 써야 되는데 애초에 이걸 쓸 상황이 거의 안 나온다. 자, 그 다음 이제 트리거 볼 거예요. 트리거. 자, 이 트리거는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정해둔 활동을 자동으로 하는 것. 미리 정해둔 활동은 좀 그런데 기능을 자, 간단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미리 정해둔 기능을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하게끔
우리가 직접 개발자가 실행시키지 않아도 되게끔, 따로 요청을 보내지 않아도 되게끔 처리를 하는 게 트리거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원 테이블이 존재하는데, 이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의 정보 하나를 지운다, 딜리트를 수행한다라는 거겠죠? 자, 이러면 이게 이제 특정 상황으로 우리가 얘를 잡아놨다면, 이 특정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미리 정해둔 기능, 이 정해둔 기능은 뭐였냐? 백업 테이블에 지워진 회원의 정보를 추가한다. 얘는 인설트를 하는 거겠죠? 자, 얘는 특정 상황이 되는 거고요. 얘는 미리 정해둔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트리거를 걸어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어떠한 쿼리가 실행되는 이거는 이제 보통 테이블 단위로 생각을 하는데, 이 특정 상황, 얘를 테이블에 어떤 신호가 발생했을 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에 어떤 신호가 발생했다, 지워졌다, 신호가 발생을 한 거고요. 이렇게 걸어 놨으면 이 일이 벌어졌다? 그럼 무조건 이걸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뭔가를 실행시키거나 할 필요가 없이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상황, 테이블에 어떤 신호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가 셀렉트 할 때는 신호가 발생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변화하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특정 테이블에 insert, update, delete 같은 DML 문이 사용되었을 때, 수행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동작한다. 이런 상황, 이걸 가지고 이제 트리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는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일 곳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쓸 수만 있다면 이제 훨씬 더 쿼리를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웹 개발에서는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있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자, 얘는 이제 트리거랑 좀 유사한 느낌인데, 특정 시간에 어떠한 쿼리, 프로시저, 함수 등을 실행하는 것. 얘는 특정 시간, 특정 시점이에요. 우리가 그 시점을 정할 수 있어요. 그걸 사용하면 이제 우리가 뭐 만들어놨던 프로시저나 그냥 쿼리나 함수 이런 것들을 이 시간이 되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걸어 놓는 겁니다. 시간에. 그러니까 트리거랑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얘는 상황에 거는 거고 얘는 시간에 거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알아서 돌게끔. 이거랑 유사한 기능이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벤트 스케줄러라고 해서 작업 스케줄러라고 해서 이런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윈도우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녀석인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진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크롬 브라우저를 여는 행위를 여기다 특정 시간에 걸어 놓으면요, 내가 아무것도 안 눌러도 그 시간 되면 크롬 브라우저는 열려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실행 파일 같은 거를 특정 시간에 돌리기 위해서 얘를 사용하곤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이라면 얘를 사용을 한다. 개념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얘도 그렇고 언제 많이 쓰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사용자가 가장 적은 시간, 보통 평균적으로 가장 적은 시간에 데이터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능을 프로그램으로 하나 만들어 놨다. 그러면 특정 시간 정해놓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동안에 사용자가 사용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매일 새벽 알아서 돌아주니까, 사용자가 가장 적은 시간 우리가 대충 평균을 내려서 정해놓으면 알아서 돈다. 컴퓨터만 켜져 있으면. 근데 서버 컴퓨터는 어차피 안 끄잖아요. 계속 돌겠죠.
알아서 그렇게 일을 해준다. 그리고 주기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고요. 매일, 뭐 일주일, 한 달, 뭐 1년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얘도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다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때 주로 이제 사용을 하냐? 이제 회원 탈퇴 같은 걸 하면 우리가 탈퇴하시겠습니까? 예 눌렀을 때 그냥 바로 삭제시키면서 바로 못 쓰게 하지 않죠. 보통 요즘엔 다 유예 기간을 줘요. 탈퇴를 한다고 얘를 눌러도 30일 정도 안에는 복구가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렇게 사이트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런 거 할 때, 자, 회원 탈퇴할 때 만료 기간에 대한 처리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탈퇴를 하면 데이터가 변경이 됐잖아요. 이 데이터 날짜를 기준으로 봐서 30일이 지났으면 이 데이터를 진짜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회원이, A라는 회원이 탈퇴하겠다라고 했는데 29일 만에 복귀했어요. 살려줘야죠, 데이터. 근데 31일 만에 복귀하려고 해요. 근데 이미 지워져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개발자가 매번 다 확인하면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이벤트 같은 걸 사용해서 걸어 놓는다, 애초에. 그러면 그 시간이 흘렀을 때 알아서 데이터를 지울 수 있게 쿼리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실행할 거니까. 보통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이거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매일 혹은 매주 혹은 매달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벤트로 걸어 놓는다. 시점에 대한 부분, 상황에 대한 부분 차이가 좀 있는 거고, 프로시저랑 함수는 둘이 유사하지만 리턴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른 거고, 목적이랑. 자, 간단하게 이 정도 알아볼 거고,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은 수업 페이지에 또 올려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별도로 공부를 해서 내가 쿼리를 만드는 데 있어 사용을 많이 할 줄 알면 진짜 쿼리의 질은 엄청 올라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난이도 0부터 1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게 6, 7 정도라면 얘는 그 7의 경계에 있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얘네예요. 트랜잭션부터 프로시저, 함수, 이벤트, 트리거 이런 애들이 다 이쪽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활용하면 여기까지 배웠던 이 쿼리를 훨씬 더 다채롭게 쓸 수 있으니까 애초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데 더 효율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고, 왜냐면 정적인 처리밖에 안 되던 애가 동적인 처리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이제 검색을 통해서 얘를 보셨을 때 간단한 예제들은 되게 쉬워요. 우리 트랜잭션 예제 본 것처럼 별로 어렵지 않을 건데, 얘를 그때 트랜잭션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솔직히 그렇게 가볍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에요. 꽤나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서 아예 못할 정도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좀 공부하면 쓸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능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이따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자, 다시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그리고 이 참고 링크는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세요. 밑에 게시판 요구사항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요구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둘 다 한번 열어볼 거예요. 자, 이 게시판 요구사항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교화랑 모델링을 통해 테이블을 직접 설계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컬럼이 필요할지, 이 컬럼은 데이터 타입을 뭘로 해야 될지, 제약사항은 어떤 걸 넣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시면 되고, 얘만 가지고 해보다가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감을 못 잡겠는데 싶으면 그때 얘를 보세요. 왜냐면 얘는 우리가 실제로 넣어야 되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걸 보면 테이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먼저 보고 테이블을 만들면 이 공부가 안 되니까, 연습이 안 되니까 웬만하면 이것만 보고서 최대한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를 넣을 건데 데이터를 넣다 보면 아 내가 테이블 잘못 짰구나 라는 상황이 오겠죠.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컬럼을 안 만들어서 못 들어갈 거니까 그런 상황을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테이블 설계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보면서 최대한 고민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다 했다 혹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얘를 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해보시고 테이블을 다 만들었다면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다 넣으시면 돼요.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41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